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동영상 확인 문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요. 법규 관련 문제하고 동영상 확인 문제는 뭐냐면 정답은 법규에서 사실은 동영상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법규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동영상 확인 문제는 그 내용 중에서 동영상을 확인해서 답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부는 법규 관련 내용이다. 그래서 앞에서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라고 했고요. 사실은 동영상 시험이지만 동영상이 필요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진짜 동영상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읽고요. 동영상 없이 답이 나오는 건 그냥 답을 적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에 과연 영상에서 요구하는 답을 적어야 되나?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적어야 되나? 혼돈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은 얼마든지 개인이 다시 돌려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는 문제를 읽어보시고 문제만으로도 영상 없이 답이 적어진다면 법규 관련 문제입니다. 그냥 답 적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읽었는데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야지만 답이 적어지는 문제가 동영상 확인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답을 적어야 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작업자가 낙하물 방지망 보수하던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그죠? 동영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발생 형태, 어떤 사고든 재발생 형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죠? 현재는 낙하물 방지망을 보수하려고 높은 곳에서 보수하다 떨어졌으니까요. 재발생 형태는 떨어짐이에요. 추락도 틀리진 않지만 현재 규정은 떨어짐으로 한글로 바뀌었기 때문에 떨어짐 적어주신 게 좋습니다. 이번에 동종재해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2가지 적으세요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는 5개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 2번째 안전난간 설치, 3번째 추락 방호망 설치. 근데 보통 추락 방호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하니까요. 보통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는가 확인하시고요.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합니다. 주로 4가지고요.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진 경우는 주변 정리정돈 철저를 지금처럼 연필로 5개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골라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역시나 2번도 아파트 건설 현장 보여주고요.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작업의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으시려 했습니다. 자,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안전대를 미착용한 작업자 2명이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 중입니다. 작업 발판이 없이 파이프를 밟고 있다. 요거 문제가 있다, 그죠? 밟고 작업하던 중에 거푸집이 떨어지며 낙하물 방지망에 걸리는 사고가 납니다. 걸려서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업 발판 없이 파이프를 밟고 높은 곳에서 작업한다면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는요, 작업 발판 대신 파이프를 밟고 작업하여 떨어짐이 우려된다. 정해진 정답은 작업표에는 없습니다. 자, 본인이 보시고 문장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철골 위에서 작업하던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영상에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어보시고 했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사고라면요. 아까 추락의 원인이 있었죠. 첫 번째 적어볼게요. 추락 방호망 미설치,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지금 빠졌는 건요. 안전한 작업 발판 미설치다. 그죠? 그리고 주변 정리정돈 불량. 이렇게 5가지인데요. 지금은 잘 보셔야 돼요. 철골 위에서 작업하는데 철골의 폭이 넓어서 충분히 40cm 이상의 발판이 확보되었다면 굳이 작업 발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5가지를 역시나 떨어짐, 추락 사고는 적어두시고요. 영상에서 설치되지 않은 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추락 방호망은 한 높이 10m 이상부터 설치하고요.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했는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었는가, 안전난간은 높이 2m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변 정리정돈 불량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났을 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강교량, 다리죠, 그죠? 시공 과정 보여줍니다. 강박스를 거치한 후에 콘크리트 상판을 타설하기 전에 공정에서 작업자가 연결재에 걸려 추락, 떨어지는 것이고요. 강박스를 건너뛰다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3가지를 적어보시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락 방지 시설 2가지를 적으시오. 영상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설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락에서는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앞에서 5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지금 또 5가지 다 적으면 작업 발판 설치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작업 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근로자 안전대 착용, 그 다음에 주변 정리정돈인데요. 가급적 가지수가 된다면 주변 정리정돈은 조금 약하니까 이건 제외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는 작업 발판 설치를 왜 제외했냐면 그림을 보다시피 지금 강교량 다리죠. 그래서 지금은 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충분히 넓은 발판이 있는데 발판 여기를 걸어 다닌다면 굳이 발판은 없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리가 아니라 다리 하부에서 점검하는데 발판이 없어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작업 발판 설치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다리 넓이가 충분한 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하는 중이라면 작업 발판을 굳이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요, 영상을 보시고, 하여야 할 대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추락 방지 시설을 2가지 적으시오 했죠. 이 중에 시설은요,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인데요. 영상에서 만약에 안전난간이 미설치되어서 담부에서 떨어졌다. 그죠? 이게 끝부분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 끝부분에서 만약에 여기에 난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떨어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떨어졌다면, 가장 우선적인 건 안전난간 되어야겠죠. 추락 방호망은, 일단 안전난간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었지만 작업하다 떨어졌는데, 그 밑에 10m 높이로 이렇게 망이 있어서 사람이 떨어지면 망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망에 이렇게 떨어져서 망이 쳐져서 받아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안전난간은 되어 있으나 추락 방호망이 미설치되어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추락 방호망 하시고요. 작업 발판은 지금 교량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행여나 교량의 하부 점검이나 하면서 안전한 작업 발판이 없이 작업하고 있는 상태라면 작업 발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그거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작업자 2명이 작업 발판 위에서 돌 붙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적어라 했죠. 그죠? 추락이라고 하면 아까 5가지 무조건요. 첫 번째, 안전난간 미설치 없는가 보고, 추락 방호망 미설치, 높이가 한 10m 이상 되면 추락 방호망 있어야 됩니다. 작업 발판 미설치, 혹은 작업 발판이 있더라도 불량하면 불량하시면 되는데요. 작업 발판은 폭 40cm 이상의 발판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자 안전대죠, 그죠? 안전대 미착용인데 요거는 불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불안전한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졌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으셔야 한다면 주변 정리정돈 불량 영상 보시고 해당되시면 3가지 이상 적으시오 할 때는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측면의 안전대책 3가지입니다. 자, 역시나 시설이니까요.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작업 발판 설치. 작업자 안전대 착용은 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시설 측면에서는 이렇게 3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참고이고요.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동영상은 아파트 건설 현장 보여집니다. 추락 및 낙하 방지하기 위한 시설 중에서 영상에 보이는 시설을 추락 방지 시설, 낙하재해 방지 시설로 구분하여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적으라 했는데요. 일단은 영상에서 뭘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락재해 방지 시설은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작업 발판이 있습니다. 낙하는 물체가 떨어져서 맞으면 낙하죠.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낙하물 방지망은요. 자, 이렇게 외부로 20에서 30도 각도로 망을 질러놨습니다. 그죠? 낙하물 방지망이고요. 아파트 건설하는 데 보면 아파트 현장 내에 떨어지는 낙하물이 도로 밖에 인도에 걸어가시는 분들께 떨어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이렇게 망쳐놓은 거 있어요. 수직 보호망입니다. 그리고 망이 아니라 선반으로 했을 땐 요거 방호 선반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물체의 낙하 비례를 방지하는 것이고요. 아까 낙하물 방지망은 이렇게 20, 30도 각도로 기울어지게 했지만 수평으로 설치해서 망이 쳐져 있죠. 요거는 사람이 떨어졌을 때 망이 쳐지면서 추락을 완화하는 추락 방호망이 지금 설치되어서 쳐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전난간이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 입함, 난간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작업 발판이죠. 그죠? 높이가 2m 이상 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되고요. 2군데 이상을 이렇게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지하 작업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던 중에 개구부의 발이 빠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동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를 2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화면 설명과 무관하게 일단은 적어봐도 되긴 하는데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은 채, 안전모는 썼지만 턱끈 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지하 작업장의 판자를 정리하고 청소 중입니다. 바닥을 쓸기 위하여 뒷걸음 치던 중에 개구부의 발이 빠졌다는 말은 개구부에 덮개도 없고 개구부에 울타리나 또는 이런 수직 추락 방호망 같은 게 안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고 방지 대책. 이거 우리가 앞에 법규 부분에서 했죠. 개구부에서 떨어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고 방지 대책. 첫 번째는 안전난간 설치. 2번째 울타리 설치. 3번째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설치. 4번째 추락 방호망 설치인데요. 요거는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해체했을 땐 추락 방호망 설치해야 되고요. 5번째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해야 되는데 특히나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때는 안전대 착용하게 되어 있죠. 자, 이거 4, 5번을 제외해도 3가지 적으라 한다면 위에 거 적으시면 되고요. 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자, 안전대 당연하고요. 아까 안전모도 턱끈을 풀었다 그랬죠.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 2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영상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 거푸집,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와 같은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형태, 그죠?
사고의 원인, 예, 한 가지 적고요. 영상에서와 같은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적어보라 그랬고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사항 3가지, 작업 발판 통로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3가지 적어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거죠. 엘리베이터 피트가 뭐냐면요.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저 꼭대기층에서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예, 높이만큼 다 비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 다 완공되어야 여기 엘리베이터 시설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겠죠. 그래서 가장, 예, 깊은 계구부가 바로 엘리베이터 피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주변에서 청소하다가 발을 헛디디면 떨어지면 바로 이 지하까지 떨어지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사고의 형태 떨어짐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입니다. 자, 이게 계구부잖아요. 그죠? 계구부대에 설치해야 되는 거 뭐였었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해야 됐다. 그리고 피트가 지금 지상에서부터 지하까지니까요. 이 높이가 10m가 넘는다면 수직형 추락방망, 그죠? 추락방호망을 이렇게 10m마다 방호망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행여나 추락하더라도 망에 떨어지게끔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서, 예, 사고의 원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계구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계구부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다. 계구부에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그죠? 내부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중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험 상황은요,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적으면 되겠죠? 계구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떨어짐이 발생한다. 계구부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떨어짐이 발생한다. 계구부에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떨어짐이 발생한다. 추락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위험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또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떨어짐이 발생한다.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아 떨어짐이 발생한다. 이렇게 상황 적어주시면 되고요. 안전조치 사항이죠.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이나 덮개 설치, 이거 무조건이고요. 자, 작업자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추가로 더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설치해야 할 시설물을 적어라 한다면 안전대 착용만 빼면 되겠죠.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이나 덮개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요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는 법규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 법규 관련 내용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도 보면 별표 3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운행 시에 불안전한 상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영상에서 나타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각각 2가지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영상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리프트 탑승구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리프트 탑승구에는 탑승하기 위한 입구인데요. 주변에 방호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림으로는, 예,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자, 예, 그리고 하부에서는 자재를 올리는 작업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했다. 이 리프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건설 현장에 안전모 없다. 안 되죠. 그죠? 상부층에서 리프트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작업자들이 안전난간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 자, 여기가 20층인데요. 이거 타고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리프트가 언제 오나 싶어서 머리를 쑥 내밀고 있다가 리프트가 내려오면 부딪히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에서 지금
작업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위치를 확인한다. 이것도 위험하죠. 리프트에는 긴 자재를 실어 리프트 문을 닫지 않은 채로 운행하고 있다. 자, 리프트가 여기 지금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이 자재 때문에 열린 채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안에 탄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잘못되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두 가지씩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주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했다 그랬죠?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였다, 착용하지 않았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층에서 리프트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데 언제 오나 하고 이렇게 안전난간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랬죠. 위험하죠. 탑승 대기 중인 작업자가 또는 작업자가 줄여도 되겠습니다. 안전난간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또는 줄이고요. 작업자가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서 리프트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다 줄이고 작업자가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문장을 조금 만들고 싶다면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탑승 대기 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리프트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요거 두 가지가 불완전한 행동이고요. 상태 보겠습니다. 아까 리프트 문을 닫고 2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재 때문에 문 열었다 그랬죠. 그죠? 불완전한 상태죠. 리프트 운반구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운행했다. 줄여도 됩니다. 운행하여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리프트 탑승 후에는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층이라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실내죠. 바깥이다. 그죠? 그럼 안전난간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죠. 요 되어 있고 중간에는 비어 있겠죠. 왜냐하면 리프트가 오면 이제 이쪽으로 타야 되는데요. 이 안전난간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울이 다 되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탑승 후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불안전한 상태이고요. 탑승 후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까지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핸드북이라 그러는데 이 똑같은 문제 교재를 넘겨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을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동영상에서 근로자는 손수레에 모래를 가득 싣고 리프트 탑승구로 향하는 중입니다. 리프트 탑승구는 방호울이 없다. 그죠? 탑승구에는 항상 방호울이 되어서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없고요. 리프트 탑승구 주변에 안전난간도 해체했다. 작업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탑승구 주변은 안전난간에 방호울 아까처럼 해놔야 되는데 난간도 해체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탑승 중에 손수레가 뒤로 움직이며 추락. 그래서 이 손수레를 리프트에 이렇게 탑승하는데 이게 뒤로 미끌리면서 작업자가 떨어집니다.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풀고 있는 상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되겠습니다. 자, 리프트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세 가지는 암기형이죠. 우리 양중기 공통방호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공가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중에서도 충분히 가질 수 된다. 그죠? 그러면 공통방호장치 기억하시고요. 리프트에만 추가되는 게 조작반 잠금장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동영상에서 사고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지금 수레가 뒤로 미끌리면서 결국은 사람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혜 발생 형태는 떨어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고 발생 원인 두 가지 적어라. 사고 예방 대책을 두 가지 적어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사고 발생 원인 보이는 대로 할게요. 근로자가 안전모의 턱끈을 고정하지 않았다면 안전모의 턱끈을 고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리프트 탑승구 주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탑승구 주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해체했다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탑승구에는 안전난간이 있고 아까 안전난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울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방호울이 되어 있지 않다면 탑승구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다. 요거는 확인하세요. 리프트 운반구의 문을 개방한 채 운행했다면 리프트 운반구 문을 개방한 채 운행했다.
아까 손수레가 이게 문을 안 닫아서 뒤로 밀린 것인지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문을 개방하고 예, 이렇게 운행하다가 손수레가 뒤로 밀리면서 사람 떨어진 거면 문을 개방한 채 운행했다 적어 주셔도 되겠죠. 자, 요거 영상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고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적으시면 되죠. 그죠? 리프트 운반구의 문 개방 시에는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요, 문이 열리면 안 움직이죠. 삐 하면서 똑같습니다. 출입문 연동 장치죠. 요거를 설치한다면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리프트가 작동을 안 하니까 안전하겠죠. 그죠? 운반구의 문 개방 시는 리프트 운행이 중단되도록 한다. 또는 출입문 연동 장치를 설치하는 게 대책되겠고요. 리프트 탑승구에 방호구를 설치합니다. 탑승구 주변에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안전모에 턱끈을 고정하고 착용한다. 턱끈을 고정한다라고만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동영상에서 근로자는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 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시 조치사항 2가지 적어라. 이거는 법규 관련 내용이다, 그죠? 자, 법에는요, 리프트 및 승강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거나 조립하거나 수리나 점검, 해체할 때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든 설치, 조립, 해체할 때는요, 첫 번째 공통이 날씨가 너무 나쁘면 하지 마라 그랬죠. 높이 올라가는 거, 그죠? 리프트도 높이 올라가니까 해당되겠습니다. 비눈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좀 줄여도 되고요. 앞부분은요. 네,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한다. 두 번째, 이렇게 위험한 작업하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안 되죠.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하자. 두 번째 공통이었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라. 출입 금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대부분 들어갑니다. 관리 감독자를 선임해라 또는 작업 지휘자를 선임해서 작업을 지휘하라는 건데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지휘하에 작업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영상과 무관하니까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원인 2가지인데요. 자, 지금 수레에 모래를 가득 싣고 가다가 네, 문제를 볼게요. 수레에 모래를 가득 싣고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되었는 2번 여기 문제 다시 볼게요. 손수레 운반, 그죠? 작업 중 재해 발생 원인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영상을 보고 적으셔도 되고요. 영상에서 손수레 운반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모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모래를 과적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모래를 너무 실어서 사람이 앞을 못 보거나 모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손수레 운전 부주의로 모래가 흔들리며 운반된다. 자, 손수레를 똑바로 균형을 잡아 해야 되는데 부주의에서 모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넘어갈 수 있고요. 외바퀴 수레를 사용한다. 바퀴가 하나인 수레에 아무래도 균형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수레 운반하다가 재해 발생 원인은 모래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그냥 무게 균형이 없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모래를 너무 과적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손수레 운전 부주의로 모래가 흔들리며 운반될 수 있고요. 외바퀴 수레를 사용해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그죠? 영상을 확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하라. 아까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랬죠. 골고루 실어야죠. 그죠?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로 적지한다. 그래서 손수레에 모래를 싣거나 모래를 실을 때는 골고루 싣고 너무 높이 싣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무게중심이 밑으로 오도록 적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수레에 이렇게 쌓을 때, 흙을 쌓을 때요. 예, 이렇게 있다 하면, 이거 손으로 밀고 갑니다. 그죠? 예, 밑에를 넓게 쌓고 위는 이렇게 쌓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밑에 있도록 쌓아야 됩니다. 그죠? 운전 시 적재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손수레는 외바퀴 수레 사용을 피하고 2바퀴 수레 사용해야 돼요.
하나만 있는 수레는 운반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쪽, 양쪽에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는 수레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규정에 있는 겁니다. 손수레 안전대책은 표나 좀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로 적재합니다. 무게중심이 밑으로 오도록 적재하고 운전 시 적재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4바퀴 수레 사용을 피하고 2바퀴 수레 사용합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이거 잘 안 나오니까요. 암기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동영상은 건물 외벽에 돌마감 공사 중입니다. 1번, 동영상에서 작업자 추락 또는 떨어짐 원인이 되는 제거나 개선해야 할 불완전한 요소니까요. 불완전한 행동 상태 다 포함됩니다. 4가지 적으시오 했고요. 동영상에서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제거, 개선해야 할 불완전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4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일단은 화면 설명을 읽으면서 잘못된 거 찾아보겠습니다. 위의 작업자는 그라인더로 석재를 절단하고 있고요. 안전난간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업 발판은 보기에도 불량합니다. 폭이 너무 좁거나 고정이 안 되었거나 또는 작업 발판이 부실한 작업 발판이 아닌 다른 걸 밟고 작업할 때도 해당되고요. 주변 정리정돈 또한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작업자는 안전화 대신에 구두를 신고 있으며 방진 마스크 보안경도 착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라인더 작업은 돌을 갈아내죠. 잘못하면 먼지와 먼지가 코, 입, 눈으로 들어가니까요. 방진 마스크 보안경 필요하겠죠. 석재 절단 후에 비계를 타고 내려온다. 원래는요, 비계가 이렇게 비계 사이에 그죠? 뒤에도 비계가 있고, 발판이 이렇게 설치되어서 여기 작업자 서서 일합니다. 그죠? 그때는 비계 사이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통로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또 내려가고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기서 그냥 급하게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죠. 그죠?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계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 이거 잘못되었고요. 떨어지는 장면 보여집니다. 그 아래에는 다른 작업자가 작업하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개선해야 할 불안전한 요소는요. 일단 떨어진 사고는 5가지 있었죠.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 그죠? 요거고요. 자, 정리정돈 불량, 요거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된다는 거 뭐냐면 이동 통로 없이 비계에서 뛰어내렸죠. 이동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비계를 타고 내려왔다. 요것만 여기 영상일 거죠. 그죠? 일단은 떨어짐 추락 사고가 났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5개 다 적어 두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되어 있지 않은 걸 골라 적어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비계와 비계 사이에도 이렇게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통로도 이렇게 이동하고요.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계를 타고 내렸다는 거 추락의 원인이 되겠죠. 요거 추가된 거 위에 나머지는 공통사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대책은 아까 5가지 적었죠. 6가지 중에서 영상을 보시고 해당되는 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불안전한 요소의 안전대책은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진 위험이 있으므로 그냥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로만 해도 됩니다. 추락방호망 미설치로 떨어진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호망 설치한다 하면 되고요.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한다. 작업발판이 아까 불량하다 했으면 작업발판 고정 상태 불량으로 떨어진 우려가 있으므로 요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작업발판을 고정한다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비계를 타고 이동하여 떨어진 위험이 있다 했는데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하면 되고요.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진 위험이 있었다면 작업장을 정리정돈한다. 근데 가급적이면 작업장 정리정돈 빼고 위의 내용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지게차,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죠. 이용하여 판넬 운반을 하고 있는데요.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에 판넬이 신호수에게 낙하, 여기 신호수가 서 있었는데 이게 고정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신호수를 덮쳤습니다.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두 가지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화물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되었다. 그죠? 골고루 싣지 않고 한쪽만 높이 실어서 그게 떨어졌을 우려도 있죠. 두 번째. 화물의 붕괴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짐을 실었다면 그대로 갈 게 아니라 로프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너무 높이 실어서 앞이 안 보였다면 신호수가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운전자가 또 앞으로 갔다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적재하였다. 요거 영상을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역시나 지게차 이용한 하역 운반 작업 보여집니다. 지게차 작업 중에 운전자가 내려서 운전석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동영상에서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량계 건설기계나 하역 운반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할 때 조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크 등 또는 버킷 등의 장치를 내려줘야죠. 그죠?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차는 정지하고 브레이크 걸어야 되죠. 그죠?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그리고 키를 꽂아두면 안 되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3가지였죠. 자, 그러면 위험 요인은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게차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운전자가 없다. 그죠? 요거 1번에 해당되죠. 포크를 들어 올린 채 운전석을 이탈하였다. 그래서 뒤에 더 적고 싶으시면요. 포크를 들어 올린 채 운전석을 이탈하여 포크가 낙하하며 작업자가 다칠 우려 있다. 문장 만드셔도 됩니다. 지게차의 원동기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지게차가 갑작스러운 주행을 할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아 운전자 외의자가 조작할 우려 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동영상은 실내에서 도장 작업은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재해입니다. 동영상에서의 불안정한 요소 3가지를 적으시오. 안전작업 대책 3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화면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실내에서 말비계 위에서 페인트 칠하고 있으며 손에 페인트통을 들고 작업한다. 영상을 보시고요. 아무래도 페인트통을 손에 들면 작업 자세도 불안하겠죠. 그죠? 작업의 집중이 좀 곤란하죠. 불안전한 자세가 되고요. 말비계 위에서 옆으로 이동하며 작업하던 중에 말비계에서 떨어졌다. 그죠? 말비계가 높이가 2m가 넘는다면 작업자 뭐 착용해야 될까요? 안전대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대 착용 안 했다면 그것도 또 사고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전한 요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비계가 안전한 작업 발판이 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작업 발판 분량, 만약에 폭이 40cm 미만의 말비계라면 작업 발판이 불량하다 적어도 되겠습니다. 작업 방법 및 작업 자세가 불량하죠. 한 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작업 자세가 불안해서 이렇게 사고 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이다. 그죠? 높이가 2m 이상 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 착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모나 우리 나머지 만약에 안전모는 착용했는데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면 작업자 방독 마스크 미착용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 대책은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작업자는 방독 마스크 껴야 되고요. 장갑도 면 장갑 끼면 안 되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신발도 운동화 같은 거 안 됩니다. 화학물질용 안전화. 그죠?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미착용한 보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는 기본이죠. 높은 장소니까요. 안전모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작업 자세나 방법이 불량하다 그랬는데요. 페인트통을 바닥에 내리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방법을 개선한다. 이것도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페인트 작업도 다른 작업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실내에서 창틀을 붓으로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위험 요인을 3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면 장갑을 착용했다. 그죠? 페인트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말비기 위에서 창틀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요. 말비기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던 중에 발을 헛디디며 떨어진다라는 건 말비기 위에는 있는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비기는 폭이 좁으며 2m가 넘을 때는 40c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보조부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건 말비기의 다리가 벌어지면서 넘어질 수 있죠. 이것도 위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요인은요. 첫 번째, 말비기의 보조부재가 설치되지 않았다. 적으시고 왠지 짧아서 감점되는 거 아닌가 염려되신다면요. 말비기에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설치되지 않아 말비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문장 만드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작업 발판 분량인데요. 작업 발판의 폭이 40cm 미만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풀어 적어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용 안전화, 방독 마스크를 미착용했다. 그죠? 영상에서 미착용한 경우에만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도 되겠다. 그죠? 만약에 2m가 넘었다면 뭐를 안 착용했다 해도 되겠습니까?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도 되고요. 또는 안아서 떨어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호구인데 이걸 따로 적어야 됩니까? 우려되신다면 화학물질용 안전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방독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유해물질 중독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떨어짐이고 이거는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니까요. 구분해서 위험을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는 터널 공사 중에 일부 공정을 보여주는데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공정, 공법의 명칭을 적으시오. 현재는 시멘트를 지금 뿜게 하고 있죠. 이거를 쇼크리트다라고 해도 되고요.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상에서와 같은 공법의 종류를 2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쇼크리트 뿜칠 공정, 쇼크리트를 뿜어 붙이는 거죠. 모르타르 뿜칠 공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공법은 건식 공법이 있고 습식 공법 2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쇼크리트가 뭔가 하면 분무기로 뿜어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인데요. 쇼크리트 뿜칠 공정이나 모르타르 뿜칠 공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동영상에서 터널 굴착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굴착 공법의 명칭. 이제 알겠죠, 그죠? 터널 보링 머신을 이용해서 굴착하는 TBM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형 문제죠. 터널 굴착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시공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터널 굴착 작업의 시공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일단 터널을 굴착하는 건 그림 그리면 이렇게 천정이 있는 상태로 굴착을 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어떻게 굴착할까 생각하자. 굴착 방법이다. 그죠? 어떻게 천정을 두고 팔까 생각합니다. 자, 파면 자꾸 붕괴가 되니까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지보공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죠?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 및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붕괴가 되니까 용수처리법, 요거하고 고여있는 용수처리 2번째였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두우니까 조명을 밝혀야 되고 내부에서 굴착하니까 먼지를 빼는 환기가 필요하다. 합쳐서 3번이었습니다. 환기나 조명 시설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영상은 터널 내부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보고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에 해당하는 3가지를 찾아 적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네. 요거는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동영상에서 안전모, 안전화 같은 또는 높은 곳 작업한다면 안전대, 그죠? 복장 보호구가, 복장이나 보호구가 불량하다면 복장 보호구의 불량.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 보니까 굉장히 바닥에 정리가 안 되고 정리정돈이 안 돼요. 걸려 넘어진 위험이 있다면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그 다음에 환기가 안 되어서 먼지가 꽉 쌓여 있는 게 보인다면 환기장치 불량으로 인한 분진 발생. 자, 그 다음에 너무 어두워서 앞을 못 볼 지경이라면 적정 조도 미확보로 발을 헛디듬, 이런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고여 있다면 지하 용수 고임, 붕괴 우려도 있죠. 그래서 요 중에서 적어 두시고요. 안기형처럼 현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들의 복장 보호구 불량. 2번째는 작업장의 정리정돈 불량. 3번째는 환기가 안 되어서 환기 불량으로 인한 분진 발생. 4번째는 적정 조도 미확보까지만 적어도 되고요. 적정 조도가 미확보되어 발을 헛디는 사고 날 수 있고 지하 용수 고임 같은 불안전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0번은 동영상은 건축물 공사 실내 작업장에서 틀비계 위에 올라서서 전기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2가지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선은요, 틀비계 위에서 작업했다면 현재 작업자가 안전대를 이렇게 걸고 작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대를 착용했는지, 그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틀비계에 안전난간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전기 용접기라면 교류아크 용접기면 자동 전격 방지기가 있어서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로자가 보호구죠. 얼굴에는 용접용 보안면, 전기 용접 작업이면 절연장갑, 절연하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 절연장갑, 절연화를 착용하지 않았다. 지금 전기 용접기 작업을 한다 했기 때문에 자동 전격 방지기 부착하고 용접용 보안면, 절연장갑. 만약에 가스 용접이라면 안전장갑 안전한데요. 전기 용접이니까 절연장갑, 절연화 착용했는지 확인하시고 영상에서 되지 않은 것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용접기 본체고요. 옆에 이렇게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이렇게 된 장치가 바로 감전을 방지하는 교류아크 용접기의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전기 용접기로 용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구 3가지 적어라. 그죠? 얼굴에는요, 용접용 보안면, 손에는 전기 용접이니까 절연장갑, 발에는 전기 용접이니까 절연화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안전모라면요, 절연모라고 적어도 되고, 전기 용접 작업할 때는 안전모라면 뭐를 껴야 됩니까? AE, 머리 부위 감전을 방지하는 ABE를 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2m 이상의 추락이 우려된다면 A는 안 되죠.
예, 머리 부위 감정과 낙하비리만 방지하죠. 그래서 머리 부위 감정과 추락과 낙하비리를 방지하는 2m 이상에서 예, 전기 용접 작업한다면 안전모는 A, B, E형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전기 용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기도 되고요. 자동 전격 방지 장치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고요. 22번은 이제 또 불착 작업 넘어가니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확인 문제도 그다지 문제가 많진 않고, 요령만 조금 아시면 사실 정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법규 관련 내용에서 정답이 나왔는 걸 영상에 맞게 답을 적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앞부분에 있던 법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적으시면서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은 앞부분 한번 넘겨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